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호 무엇을 산호의 선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 카카오. 얼마 전이죠. 이제 카카오가 이제 목요일장에 액면 분할을 하면서 새롭게 거래가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액면 분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액면 분할을 함으로써 카카오라는 종목이 추가적인 상방을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하방을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액면 분할이라는 것 자체는 과연 이 호재로서 작용을 할 것인가, 악재로서 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액면 분할에 대해서 액면 분할 아니면 액면 병합, 주식 분할, 주식 병합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서 앞으로 주가에 향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 강의를 좀 짧게 진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결과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액면 분할이나 액면 병합이나 주식 병합이나 주식 분할이나 이 네 가지의 경우 공통점을 놓고 봤을 때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게 악재인가 호재인가 하는데, 자, 기억하세요. 액면 분할, 액면 병합, 주식 분할, 주식 병합, 이 네 가지의 경우는 진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액면 분할과 주식 분할, 액면 병합과 주식 병합, 이 각각 두 가지는 좀 동일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럼 카카오는 이번에 진행한 액면 분할이 호재로서 작용할 것인가, 악재로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굳이 이게 호재에 가깝다, 액재에 가깝다를 논하자고 한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은 액면 분할, 주식 분할, 액면 병합, 주식 병합, 이것이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주식에는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주식수 곱하기 뭐라게 되냐, 주식수 곱하기 주가를 대입하면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잘 알수록 우량한 기업일수록 시가총액은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일수록 주가가 비싸죠.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주식수를 곱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량한 기업일수록 당연히 시가총액이 높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시가총액은 주가나 주식 수를 통해야만 변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액면 분할이나 액면 병합이나, 이거는 액면 분할이나 액면 병합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까 생각해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액면 분할을 통해서 액면가를 낮추던가 액면가를 올리던가, 아니면 주식 분할이나 주식 병합을 통해서 뭐합니까? 이 주가를 낮추거나 올리거나 그런 부분인데, 이런 이유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예를 통해서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가 있어요. 1000억짜리 어떠한 기업이 있는데, 이게 주식 분할을 한다 칩시다. 주식을 분할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10주였던 주가가 분할을 쪼개가지고 100주가 된다든지 아니면 1000주가 된다든지 이런 식이겠죠. 주식 병합은 주식이 너무 많으니까, 주가가 너무 많으니까 1000주였던 주가가 100주로 되든지 아니면은 10주가 되든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요? 아까 주식수 곱하기 주가는 뭐가 된다? 주가는 시가총액이 된다 했죠. 그럼 만약에 이 병합이나 분할을 통해서 이 주가가 늘어나든지 이 주식수가 늘어나든지 주식수가 줄어들든지 하게 되었는데 주가는 변동성이 없다. 그럼 이 분할을 통해서 분할해가지고 10주가 1000주가 됐어. 근데 주가가 원래 10,000원짜리였습니다. 10,000원짜리였는데 10주다 보니까 원래 시가총액이 10만원이었어요. 10만원. 근데 이제 분할을 통해서 100주로 늘려. 그러면요, 시총이 100만원 되는 거예요. 100만원. 시총이 10배 뻥튀기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분할이나 주식 병합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주가가 조정이 돼요.
시가총액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든지 주가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카카오라는 종목도 주식을 액면을 분할하게 되면서 당연하게 뭐가 돼요? 주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가격이 뭐하게 된다? 가격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굳이 지금 카카오라는 종목이 액면 분할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싸지고 주식 수가 늘어나고 이런 게 왜 굳이 우리가 호재로서 그나마 호재로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건 삼성전자를 좀 비교를 해야 돼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 원입니다. 8만 원. 8만 원인데 삼성전자는 과거에 뭘 했었냐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여기서 과거에 뭘 했습니까? 얘가 지금 액면 분할이 있대 그래. 액면 분할을 하면서 2018년도 말에 액면 분할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만들었어요. 4만원에서 5만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지금 동학개미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불패신화처럼 삼성전자 불패신화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사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보자고요.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지금 삼성전자를 이제 수정주가를 지으면 액면 분할한 삼성전자는 과거 한 주에 250만 원 있어요. 250만 원. 그러면은 자, 이 한 주에 250만 원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비싸요. 이거를 250만 원이 어떻게 싸요? 비쌉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심리가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내가 전 재산이 300만 원밖에 없어요. 300만 원밖에 없는데 삼성전자 1주를 산다. 뭔가 느낌이 좀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주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내가 많은 물량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하느냐? 매수 심리가 저하돼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이 당시에 뭐 했냐고 하면요,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5만원대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동학개미 열풍을 통해 가지고 최우선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삼성전자가 아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통해서 5만원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동학개미 열풍을 통해서 100만원을 가지고도 삼성전자를 할 수 있는 거고, 50만원을 가지고도 삼성전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를 사기에는 비교적인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싸졌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만원만 있어서 살 수 있고, 100만원만 있어서 살 수 있고, 1000만원만 있으면 더 많이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동학개미, 돈 없는 사람도 뭐 하게 돼요?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액면 병합이나 액면 분할이나 주식 분할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싸지게 되면요,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매수 심리가. 왜? 내가 돈이 별로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카카오라는 종목도 지금 보면은 카카오도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50만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50만원 같은 업체, 같은 기업의 상품이다, 같은 제품이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도 인터넷 구매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매장에 가게 되면요, 뭐가 더 비싸요. 좀 더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어차피 같은 제품이다,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싼 상품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럼 카카오도 과거에 56만원이었는데 지금 분할을 통해서 10만원대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때는 내가 좀 비싼 것 같은데 사야 되나 했던 사람들이 10만원? 왜 이렇게 싸지? 하고 뭐예요? 매수를 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게 돼요. 매수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은 당연하게 거래가 붙게 되고요. 거래가 붙게 되면 당연하게 뭐가 된다고요? 주가가 좀 더 올라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액면 분할을 통해서 액면 분할을 하게 됨으로써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액면 병합 같은 경우는 반대로 뭐예요? 액면 병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전주들 있죠.
사실 사람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동전주는 별로 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더 좋아 보이거든. 우량한 기업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명품을 좋아하는 것도 그냥 이게 뭐 기능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비싼 걸 사면 뭔가 있어 보이는 걸 들고 다니는 느낌, 내가 좀 더 있는 사람이 된 느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주식도 동전주를 많은 사람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피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동전주들이 뭐예요? 액면 병합을 하게 되면 반대로 아까 액면 분할, 주식 분할은 주가가 빠졌겠지만 이런 것들은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뭐 1,000원대, 만원대에 감으로써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기업이 우량한 기업이겠구나 라는 심리를 가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면 분할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호재다 악재다가 아니라, 액면 분할, 주식 분할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뭐 우량한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은 뭐 무너질 수 있겠지만 이 저렴해지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살아나게 되고 거래가 활발하게 붙으면서 활성화가 된다. 활발하게 붙게 된다. 이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반대로 이제 액면 병합, 주식 병합을 통해서는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되면서 뭐가 되느냐? 올라가게 되면서 뭐가 되느냐? 이제 좀 이 저렴한 쓰레기 종목이다 라는 이미지를 조금은 탈피하게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다라는 거고, 굳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호재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앞으로 거래가 붙는 부분에 있어서는 호재로서 작용할 부분은 있다. 하지만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카카오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이 기업의 가치에 맡겨야 되는 거고, 앞으로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되는 거고, 액면 분할을 했다고 해서 이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든지 엄청나게 빠진다든지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하는 데 있어서 도움 많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선호 무엇을 사노의 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